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또 이렇게 또 아침이 밝아왔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시작합니다. 수요일 6시. 즐거운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할 거예요. 아침 일찍 일하는 게 피곤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죠. 오히려 피곤하더라도 커피 한 잔 마시고 정신 차리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 매너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매너. 이 매너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볼게요. 기분 좋은 매너가 있고 또 기분 나쁜 매너가 있더라고. 기분 좋은 매너와 기분 나쁜 매너에 대해서 한번 잠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분이 좋아지는 매너는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이제 미팅 때 휴대폰을 보지 않는 거야. 휴대폰. 다들 휴대폰 보고 있던데. 근데 미팅 때는 휴대폰을 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상대의 말을 끊지 않는 겁니다.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 시간에 미리 이제 도착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지각하면 안 되겠죠. 네 번째는 함부로 비판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상대를 농담거리로 이제 삼지를 않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없는 사람을 뒷담화하지 않는다. 없는 사람을 뒷담화하지 않더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대화 중에 그 언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언성을 높이지 않는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뒷정리는 스스로 하라. 뒷정리. 이 뒷정리는 스스로 하자. 아홉 번째는 자신보다 약자에게 친절하다. 자신보다 약자한테 친절하자. 열 번째는 코치코치 캐묻지 않습니다. 코치코치 캐묻지 않는다. 11번째는 아무리 화나도 욕하지를 않는다. 12번째, 작은 도움에도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그럼 기분이 나빠지는 매너는 뭐가 있냐? 반대겠죠. 미팅 때 휴대폰을 자주 보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상대의 말을 막 수시로 끊어요. 상대 기분 나쁘죠. 세 번째는 약속 시간보다 항상 늦고, 네 번째는 거리낌 없이 비판을 막 해요. 비판. 이런 사람들이 좀 그렇습니다. 비판. 다섯 번째, 상대를 농담거리로 삼고, 여섯 번째는 없는 사람을 자주 뒷담화하더라. 일곱 번째는 흥분을 하면 언성을 막 높여요. 여덟 번째는 뒷정리는 남에게 맡긴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자신보다 강자에게만 친절한 거예요. 그리고 열 번째, 사적인 것까지 캐묻는다. 막 캐묻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11번째, 조금만 화가 나도 막 욕을 해요. 그리고 12번째,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더라.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 깍듯이 인사를 하고요. 상대방 기분에 맞춰주는 것만이 그 매너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매너는 뭐냐? 일상의 작고 사소한 일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 매너는 습관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의식 중에 그 튀어나오는 습관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이제 보여주겠죠. 그래서 좋은 매너를 보이는 사람은 평소에도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이고, 나쁜 매너를 보이는 사람은 평소에도 좋지 않은 그 습관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은 매너는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디테일이 살아있고, 그 디테일이 그 훌륭한 품격을 이제 만드는 거겠죠. 뭐 이렇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뭐 귀가 따갑도록 듣고 계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들을 때는 좀 따갑도록 들으세요. 듣다 보면은 뭐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니까 1993년에 6월에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발표한 그 신경영 선언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난 30년간 삼성이 초일류 기업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만 전문가들은 오너 3세인 그 이재용 그 삼성전자 회장의 뉴 삼성 체제가 반도체 부진 등 그 중대 국면에 직면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임 8개월을 맞은 이 회장이 뉴 삼성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비메모리 투자를 한층 확대하고 로봇과 바이오, 인공지능 분야를 미래의 성장축으로 삼아가지고 포스트 반도체 비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같은 그 미래 비전 추진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등기 임원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책임 경영을 한 단계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이제 높였어요. 관련 학계에 따르니까 전문가들은 주력 사업 경쟁력 유지와 신사업 그 기술의 확보를 뉴삼성 비전의 핵심으로 꼽습니다. 그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사업하고 AI, 바이오, 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투자 역량을 투입하는 그런 결단이 중요하다는데 이걸 모으고 있는 거죠. 이 선대 회장은 신경영선은 당시 삼성이 갖고 있지 못한 산업을 이제 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식 투자를 했다. 현재 삼성은 기존 사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정제된 기술이 그런 필요한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을 해요. 적절한 투자와 기술 확보 없이는 소멸될 수 있는 위기라고 이제 덧붙입니다. 서영구 그 숙대 그 교수도 이 회장은 선대 회장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초일류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는데 부동의 일에 그치지 않고 경쟁사가 따라잡을 수 없는 그 딥다이브 전략을 통해서 거듭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4차 산업 시대를 맞아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그 파운드리죠.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역량을 보다 집중시켜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동시에 바이오랑 로봇, AI 등을 미래 성장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이종환 상명대 그 시스템 반도체 교수도 반도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며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무게중심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비메모리 중요성은 수년 전부터 강조된 부분인데 삼성의 움직임이 더디며 일이 TSMC하고 격차가 벌어지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기술과 접목해서 비메모리에 과감한 투자나 전략적인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고 하죠. 이 교수는 반대로 비메모리에서 성과가 나면은 삼성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죠. 향후 몇 년간 이 회장을 비롯해서 삼성 경영진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김대종이죠. 세종대 교수도 비메모리 시장 성장에 대응해서 4차 산업 맞춤형으로 반도체 투자 방향을 조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반도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로봇 그리고 AI 등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죠. 전문가들은 삼성이 기존 사업과 신사업 시너지 강화 차원에서 중장기 관점에서 M&A를 검토할 것으로 봤는데, 홍 교수는 반도체 외에 다양한 계열사를 갖고 있는 점이 글로벌 기업들과 차별되는 그 삼성의 경쟁력이라면서 사물 인터넷하고 전기차 등 그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반도체 불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는 상황인데 이 회장의 등기 임원 복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요. 장기화되는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를 풀기 위한 사회적인 논의도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고, 김 교수는 그 등기 임원 복귀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필요하죠. 삼성 경영자로서 자신감과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이 회장이 매주 재판에 나서면서 온전히 경영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도움을 줘야 할 때라고 하죠. 서 교수도 이 회장이 경영자로서 경력을 충분히 쌓은 만큼 이제는 책임 경영을 위해서 전면에 나서야 할 때다. 그 시작은 등기 임원 복귀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등기 임원 복귀. 빨리 하긴 해야겠죠. 복귀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그 홍라이 그 리움 미술관 전 관장, 그리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복지대잔 이사장이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4조 781억 정도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에 보니까 홍라이 전 관장은 1조 4천억, 이부진 사장은 5,170억, 이서연 이사장은 1,900억 정도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하네요. 삼성 오너가에서 대출 규모를 늘린 것은 12조 원을 넘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 가치는 18조 9,633억이에요. 이에 대한 상속세액만 11조 400억이고, 나머지 상속세액은 에버랜드 부지 등 그 부동산과 연금 등에 매겨졌습니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가지고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6조 원 이상 납부했고요. 앞으로 3년간 6조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이제 치솟다 보니까 이들이 내야 할 이자 규모도 증가를 했는데, 삼성과 세 모녀가 받은 주식담보대출의 금리는 5%로 연간 이자만 2천억 정도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유족들은 상속세 지원 마련을 위해서 일부 계열사 주식까지 처분을 했어요.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지분 약 2천만 주, 이 사장은 삼성 SDS 주식 약 150만 주, 이 사장도
이 이사장도 삼성 SDS 주식 300만 주 전량, 그리고 삼성생명 주식 350만 주를 매각해가지고 상속세를 이제 충당을 했네요. 상속세 신고 내용 검증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사국이 맡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 내용 검토는 상속인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 그 자산과세 담당 부서 소관인데 100대 기업의 상속은 조사 사국이 검증을 하는 것 같아요.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국세청의 상속세 신고 검토 기간이 9개월이지만은 이 건의 상속세는 막대한 자산 규모와 세액이 비춰 더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상속사가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 빨리 상속세 납부해가지고 털털 털었으면 좋겠습니다. 1993년 6월 7일 이건희 당시 삼성 회장이 그 본사 주요 임원과 각국 법인장 200여 명을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그 캠핀스키 호텔로 불러 모았다고 하죠. 이 자리에서 이 선대장은 국제화 시대에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2류나 2.5류가 된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뼈를 깎는 그런 수준의 혁신을 주문을 한 겁니다. 이른바 삼성의 신경영이 시작된 거죠. 이 선대회장의 그 신경영 선언이 7일로 30주년을 맞았네요. 신경영 선언은 삼성이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로 평가가 왔는데, 이 선대회장은 삼성의 체질과 관행 그리고 의식, 제도를 양 위주에서 질, 양에서 질로 바꾸는 거야. 양에서 이제 질로 바꿔라, 이제 그렇게 지시를 했겠죠.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치는 품질의 제품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살아남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영 그 선언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회장 취임 이후 5년 반 동안 이 선대회장을 진두는 위기의식하고 삼성을 인류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 그리고 혁신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경영자로서의 동물적인 감각이 전환점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 선대회장의 그 신경영은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발판이 됐는데, 30년간 핵심 계열사 삼성의 자산 규모는 약 10배, 매출은 11배 늘었어요. 품질 경영과 혁신 DNA는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반도체, 스마트폰, 중소형 디스플레이, TV 등 분야에서 삼성을 세계 1위로 이끌은 거죠. 그 산업계에서는 2023년 현재의 경영 환경이 신경영 선언이 나온 1993년과 비슷하다는 그런 분석이 제기됩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과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서 이 복합 위기 상황을 맞은 삼성이 이 선대회장의 그 혁신 경영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삼성 안팎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연내 제2의 신경영, 이 신경영 선언을 통해 가지고 향후 30년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그런 관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93년 6월 7일 나온 이건희 당시 삼성 회장의 신경영 선언에는 회장 취임 이후 5년 반 동안의 위기감이 담겨 있어요. 삼성 임직원이 국내 1위라고 자평하던 삼성전자 가전제품은 선진국에서 찬밥 대우를 받았는데, 생산 라인에서는 불량 부품을 그 칼로 깎아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춘 일이 다반수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이 선대회장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고 주문을 했고, 그 변화와 혁신의 속도를 낸 거죠. 목표는 글로벌 인류기업 삼성 경영의 패러다임은 이때부터 양에서 완전 질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에 따르니까 이 선대회장이 제시한 그 신경영의 핵심은 품질 최우선이에요. 품질. 당시 그는 삼성이 자만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국내 1등이라는 자만심이죠. 자만심이 제품을 갉아먹고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 93년 2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그 LA 한 가전 매장에서 그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는 삼성 제품을 본 이 선대회장은 한쪽 구석 먼지 구덩이에 처박힌 것에 왜 삼성이라는 이름을 쓰냐, 임직원을 이제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팔리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질을 중시해야 한다고 판단한 그가 질을 위해서라면은 양을 희생시켜서라도 좋다고 강조를 했죠. 불량이 발생하면 가동을 중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 라인 스톱제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휴대폰 불량률이 11% 이상으로 치솟은 95년 3월에는 애니콜 화형식을 통해 가지고 품질 경영의 의지를 공표를 해요. 삼성은 품질 경영은 삼성이 스마트폰하고 TV 등의 사업에서 세계 1위에 오르는 기반이 됐다고 이제 설명을 해준 거죠.
그 삼성은 이선대 회장이 품질 경영과 초격차 투자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1위 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자산은 93년에 41조에서 22년에는 448조로 992% 상승했네. 매출은 같은 기간 28조 6,800억에서 302조 2,300억으로 한 953%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세계 5위예요. 도요타, 콜카콜라, 나이키 등을 앞섰습니다. 보니까 브랜드 가치가 상당하다. 이 정도면 뭐 선방했죠. 선대 회장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과제로는 뭐 애플하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초일류 기업 도약이 이제 꼽히는 겁니다. 이 회장은 2014년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그 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하고 바이오, 5세대 통신 등을 집중 육성해가지고 삼성의 위상을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안정적인 세계 2위로 올라섰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누적 수주 1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시장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의 미래를 위해서 인공지능하고 로봇하고 자동차 전자장치 등 차세대 먹거리 관련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삼성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제2의 신경영을 통해서 삼성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나옵니다. 그는 창의성이 발현되는 유연한 조직 문화 그 조성 등을 통해서 미래 사업 관련 경쟁력을 극대화해가지고요. 사회 공헌을 통해서 삼성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데 주력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고위 관계자도 이 선대 회장 때의 키워드가 카리스마하고 추진력이었다면 이 회장은 소통과 그 사회의 동행이다. 이 회장이 새로운 리더십을 기반으로 미래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앞으로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뉴 삼성 한번 멋지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